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SS 컨설팅 팀의 김근환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제목으로 첫 번째 발표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I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가볍게 좀 얘기를 나누고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AI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퀴즈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퀴즈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스타벅스 상품권도 드리니까 손 들고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는 제가 이미지 생성 툴을 활용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프롬프트에 뭐라고 입력했을까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제일 먼저 드셨네요.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스태프는 네, 상품권 바로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음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다 한 번에 정답을 맞추셔서 원래 한 번씩은 틀리시는데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호응이 많을 줄 알았으면 더 준비하는 건데 제가 2개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퀴즈나 경품은 없지만 일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 와이프 이름이 이제 JH인데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미지를 생성해줘라고 만든 김에 이번 달 용돈 좀 올려주세요 하고 보냈더니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말이고 날씨도 좋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생성형 AI 사실 몇 마디 말을 넣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한다라는 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진지한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저도 좀 인상 깊게 봐서 한 1분 이내로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예, 이 영상에서 보시는 AI는 AI의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긴 해서 딱 떨어지게 말씀하시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까운 미래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규어 AI라고 하는 회사랑 오픈 AI가 합작해서 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이게 지난 1월에 이미 BMW랑 계약을 해서 올해 내에 BMW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거는 대당 2만 불 정도로 시판도 할 거라고 하는데 가정에 한 대씩 들여놓으실 만 하지 않으실까요? 거기 한 3년 내에 출시한다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AI는 내로 AI라고 해서 특정 영역의 문제를 잘 풀고 특정 영역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AI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전을 해서 앞으로 5년 내에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지식, 또 사람이 하는 일을 전부 대체하는 제너럴 AI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사실 본 메시지는 작년부터 이제 빌 게이츠 씨가 하고 있는 말씀인데 AI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이 PPT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했고 발표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겠죠.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앞서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은 사람을 말만 하면 나머지는 다 컴퓨터, AI가 대체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테이블 내에서 어떤 게 먹을 건지를 판단해서 건네주는 단순한 영상이었지만 이걸 기업 내에 적용하면 레포트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혹은 부족하다면 외부에 있는 정보를 모두 검색해서 정확한 답변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메일을 보내주든지 더 나가면은 이런 자리에서 휴머노이드가 발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행까지 완벽하게 되는 게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고요. 즉
예전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개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커맨드를 치거나 아니면 좀 발전됐다고 해서 GUI, 마우스를 클릭해서 일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런 게 더 없어지고 말만 하면 일이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앞서 얘기를 좀 꺼냈던 건데요. 결국 저희는 기업의 IT 시스템을 만들어드리고 운영해드리는 회사다 보니까 기업의 미래 IT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건지 청사진을 먼저 가지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말만 하면 기업 내 준비된 생성형 AI 플랫폼이 그 질문자의, 지시자의 맥락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내외에 있는 모든 정보를 연결해서 기존엔 사람이 하던 전체 밸류 체인의 업무들, 뭐 구매에서 구매 발주, PO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매장에서 판매 서비스를 휴머노이가 대체하는 것까지 실행까지 모두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앞서 여러 예견하는 분들 말씀처럼 5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 회사에는 뭘 적용해야 되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결국 이 부분은 아직 남은 숙제고 남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GenAI가 중요하고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다 동의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맞는 유스케이스는 무엇일까? 또 삼성 SDS 말고도 수많은 회사가 서비스를 출시하고 또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회사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될지 또 그게 어플리케이션 또 LLM 인프라까지 어떤 조합을 해야 될지도 고민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안 문제는 없을지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지인데 다행히도 여러 업종 중에서도 컨슈머 서비스 업종이 생성형 A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접점이 가장 많고 그 접점에서 실제 사람이 말로 응대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커서 저는 임팩트가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각 기업별로 사실 유스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는 걸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어서 어떤 유스케이스를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컨설팅이나 기획 업무 많이 하시면 이렇게 표에다가 뭐 프로젝트들 아니면 유스케이스들 매핑을 많이 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세로축은 비즈니스 임팩트를 많이 넣어요. 생성형 AI는 아직 도입 초기라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산정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보다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더 확장해서 얼마나 많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이 많은 임직원이 사용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또 아는 만큼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화 관리 측면에서도 임직원 수가 많이 해당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걸 고객으로까지 확장하면 혁신 기업의 이미지까지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 수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하기 쉬운 것부터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대표되는 소통과 협업, 사내 지식 검색. 요거는 정말 정확도 있게 지금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되실 거고요. 유통 리테일업이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 영역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유스 케이스를 좀 담아왔는데요. 고객의 전이, 즉 고객이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상담받고 추천받고 최종 구매까지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생성형 AI가 적시적소에 우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각 단계에 사실 생성형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 질문들,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질문도 남겨놨지만 저희가 실제 구현한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구현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상담 사례인데요. 저희 리테일 매장에 항상 직원들이 고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점심시간이나 피크타임에는 미처 다 몰려오는 고객들을 대응 못해서 조금 일부 유실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키오스크를 매장에 설치를 했고요. 일반적인 키오스크가 아니라 이 뒤에는 생성형 AI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미 상품 지식이나 프로모션 정보, 세일즈 톡을 학습을 시켜놓고 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놔서 고객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눈이 좀 침침한데 좀 시야가 좋은 글자가 잘 보이는 핸드폰을 추천해줘라고 하면 그에 맞는 상품을 잘
대화로 설명해주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해놨고요. 요게 지금은 키오스크지만 앞서 보여드린 로봇으로도 확대하는 계획을 저희 고객사가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뭐 추천이라고 적긴 했지만 아까 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었다면 이번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 이커머스 사이트에 올라가면 사실 팝업으로 안내도 많이 하고 프로모션 안내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개개인의 맞춤형 프로모션은 아니죠. 그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사이트에 챗봇을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로 상품 정보나 뭐 프로모션 정보, 이미지 정보를 담아놔서 나에 맞는, 최근에 봄이니까 봄철에 건조한데 나에 맞는 뭐 로션을 추천해줘,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생성형 AI가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고요. 또 하나 여기다 결합을 한 것은 기존에도 어떤 추천 로직, 머신러닝으로 구현한 추천 로직 같은 것도 구현한 고객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그인한 고객이라면 식별된 고객 정보, 아니면 비로그인한 고객이면 여러 가지 쿠키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미 구입한 이력, 아니면 검색한 이력, 그런 것들 바탕으로 상품 추천을 해서 두 가지를 결합해서 가장 그 소비자에게, 질문한 고객에게 가장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사례가 되겠고요. 제가 하나는 더 준비했는데 요거는 저희 SDS가 직접 구현한 사례는 아니고 SDS의 해외 파트너사가 구현한 사례로 정보를 제공해줘서 오늘 좀 오픈을 했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한 페인트 회사의 적용 사례입니다. 페인트라는 게 온라인으로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색깔만 보고 구입하려니까 색감도 잘 안 와닿고, 이게 조그맣게 색깔 본 거랑 우리 벽에 칠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걔를 계속 상담받고 좀 실제 적용 이미지를 알고 싶어하는 고객이 많아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다가 채팅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뭐 요즘 잘 맞는 상품 몇 가지만 추천해줘라고 추천도 받고, 두 가지를 우리 집에다가 적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생성해줘라고 하면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이미지 생성 툴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각각 다른 색깔로 우리 집에 칠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보여주고요. 더 나가서 DIY로 칠하고 싶으면 칠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도구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 질문 응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래 이렇게 할게라고 결정하면 지금까지 본 페인트와 뭐 적정한 수량, 그리고 이제 필요한 도구까지 구매하는 창으로 연결되는 서비스까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사례를 제가 드렸는데, 사실은 업종도 더 다양하시고 유스케이스도 많을 거라서 그에 맞는 유스케이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로드맵스럽게 어떤 순서대로 어떤 유스케이스를 하면 좋을까 예시만 갖고 왔고, 시간 관계상 아마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책자에 보시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에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쉽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패브릭스나 브리티 코파일럿 혹은 브리티 오토메이션 같은 솔루션으로 바로 적용한 유스케이스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빠른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부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하는 케이스, 아니면 LLM 자체를 더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페인트사처럼 뭐 3D로 좀 그 공간을 보여주는 툴이라든지 멀티모달 툴이라든지 이런 좀 복합적인 기능들로 확대해 나가는 로드맵을 세우시고 단계적으로 좀 구현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어떻게 구현하지인데요. 아마 챗GPT 사용 못하게 하는 고객사도 많았어요. 작년까지는. 아마 올해도 그런 고객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용 서비스를 도입해서 간단한 지식 검색만 쓰지 뭐 오픈 AI 같은 서비스를 하지 뭐 이런 고객사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내부에 복잡한 매뉴얼이나 전문 지식, 상품 지식이 많아서 그걸 KMS를 구축하고, 오픈 소스는 좀 상용 솔루션 좀 위험해. 그럼 오픈 소스 LLM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이런 케이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더 나가면 더 우리는 온프레임으로 모든 걸 다 구축하겠어. 이런 고객사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한두 개 케이스는 이렇게 지금 인프라 상황에 맞게 뭐 간단한 개발을 통해서 POC는 해보실 수 있을 건데, 앞으로 10개, 100개 정도 유스케이스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구축을 하시려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겠죠. 또 복잡도도 증가되고. 그래서 앞으로 2, 3년 후, 5년 후를 바라보시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 인프라 단위나 여러 가지 멀티 LLM 모델들, 또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들, 또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제공하는 채팅창이나 포탈,
아니면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존의 서비스 우측에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화면들을 각각 조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가 필요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희 이제 패브릭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보안에 대한 걱정이실 텐데요. 보안은 우리 직원이 실수로 우리 내부 정보를 질문해서 외부로 전송되면 어떡하지? 또 그거를 외국에 있는 뭐 LLM 운영 업체에서 학습에 재활용하면 어떡하지? 또 그걸 잘 보안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정말 해커에 의해서 보안 데이터 센터가 탈취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꾸로 보면 민감 데이터 누출 같은 경우는 아까 패브릭스 사례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대화 필터링이나 안보 코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LM이나 인프라 단의 보안으로 가시면 결국에는 상용이 아니라 자체 LLM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온프레미스 구축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비용과 보안 수준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적의 아키텍처를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SS는 이 전체 모든 유형에 대한 서비스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요청 주시면 저희가 이런 최적의 안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오늘 바쁘신 분들을 많이 모아놓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잘할 수 있어서겠죠. 그래서 저희가 왜 잘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패브릭스, 브리트 코파일럿 또 이어서 그 브리트 오토메이션 상품까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출시돼 있고 사스나 파스로 상품으로 출시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회사가 우리도 구현할 수 있고 개발해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안정화되어 있고 많은 운영 사례를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LLM 정확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자체 삼성 LLM과 외부 LLM을 운영해 보면서 정확도를 높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삼성이 사실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많은 GPU를 구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게닝 파워로 최근과 같은 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좀 앞서서 GPU를 수급할 수 있고 B2B 업체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비용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랫부분이에요. 지금은 개발비가 얼마 들지? 이거 개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포인트로 고민하실 텐데 저희 이제 벌써 서비스 오픈한 저희 관계사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용자들이 그 질문을 매일매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큰당 비용이라고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사실 LLM 사용료가 나가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었다가 지금 추산되는 건 연간으로 수십억 혹은 100억대 단위 사용료가 나옵니다. GPU가 그만큼 비싸서 전기도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하고 GPU도 그만큼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스케이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기업에 확대해 나가시려면 좋은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그 솔루션과 LLM과 이제 GPU 인프라가 최적화되어서 가장 적은 그 토큰량과 GPU 사용량을 가지고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코어 옵티마이제이션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SDS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 AI가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고 SDS도 그에 맞춰서 정말 진심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덕분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사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실 텐데 그 여정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하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세션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